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도시철도의 적자 폭이 수천억 원에 달하면서 완성 적자 운영,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정적 측면에서는 적자지만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얻는 효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대중교통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 내용이나 연구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이 연구가 기존에도 있었던 연구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에 대한 연구 분석은 어찌 보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철도라든가 네. 대교나 이런 부분 건설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들의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한 편익은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는 지역균형 발전에 일정 정도의 공공성이라는 내용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측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 건설 타당성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부분이 건설 편익이라고 하는 분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건설 편익 분석은 건설 타당성 분석에서 많이 조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건설 편익 분석에서는 결국은 수행자가 철도로 전환하지 않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좀 얻는 편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 연구 분석은 철도에 대한 지하철에 대한 이용자들 중심의 이용 편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부산의 지하철이 그건 좀 있으면 40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일찍 이러한 연구 분석이 나왔더라면은 지하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해라든가 관심도가 어쩌면 좀 높아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렇게 네. 이용자의 편익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연구 결과의 핵심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이번 연구의 이용 편익 산출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타 교통수단, 즉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비의 통행 시간 절감 편익이라는 부분 항목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타 교통수단 대비 교통비용 절감 편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에 대한 PS 교통 서비스 편익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에 따르는 보행 접근의 건강 전입 편익 총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따라서 분석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4가지 항목에 따라 분석한 결과 5년간 5년간 도시철도 지하철 운영 비용이죠. 운영 비용에 대비 이익 편익 비율이 0.99에서 1.49배로 높게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좀 그건 1.49배, 1.5배 정도 이 지하철의 운영 비용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갖는 이용 편익이 최대 1.5배까지 그런 재정적 어떤 이익 편익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5년간 철도가 5년간에 투입되는 운영 비용이 평균 한 지연간 평균 한 5,743억 원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이용자들이 얻는 이용 편익은 평균 1.19배인 6,84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의 지하철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에 비해서 지하철 이용자들이 갖는 이용 편익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실련에서는 이용 편익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운영은 만성 적자입니다. 그리고 연간 철도에 지하철에 투입되는 재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부산시 어떤 현재의 재정 악화의 어떤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하철이 갖고 있는 이 공공재로서의
공공성보다가는 뭐 만성 적자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네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하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런 인식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의 공공성은 앞서 이용자 중심의 편익뿐만이 아니라 또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사회를 지향하는 라는 이제 우리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경실련은 지하철이 갖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좀 극복하면서 공공재로서의 공공성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을 바라보고자 어쩌면 이런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분석을 좀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네네.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뭐 토론회라든가 홈 네네. 캠페인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연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까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지하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 네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공공성을 하나의 평가 지표로 좀 포함시켜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 좀 드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경제성 중심의 평가이다 보니까는 네. 결국 나중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적자가 생기고 얼마만큼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네. 많이 된다고 네.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러한 어떤 연구 분석들이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 등등에서 기본적인 어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좀 하나의 지표로서 포함이 되면 매우 좀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연구 분석들을 특정 지표를 활용해서 꾸준하게 좀 정기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공공성의 평가 주체는 이용객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이용 편익이 좀 더 널리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같이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번 결과를 보면서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물론 이 연구 결과가 100%다 이제 뭐 네네. 그것을 이렇게 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더 보완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철의 이용 편익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만큼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좀 힘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라든가 시내버스에 대해 투입되는 지원금 규모가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측면이 저는 네네. 있어 왔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투입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긍정성보다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번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 분석이 이제 운영비 투입에 비해서 이용자들 편익이 높게 나온 만큼 네. 부산시가 향후에 정책 추진에 일정 정도 좀 많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시나 부산교통공사가 꾸준히 서비스 개선을 비롯해서 시민 친화적인 도시철도 정책을 네. 하는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산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 좀 기능적으로 우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백패스 정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일정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동백패스가 갖는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 효과가 좀 많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라든가 도시철도에 대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 또한 한 가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의 기장군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바라, 즉 수요응답형 버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콜버스죠. 콜버스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버스를 부르면 한
6분, 6, 7분 내로 네네. 이제 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꾸준히 이러한 사업들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동백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정부에서 5월달에 KPS를 이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패스하고 KPS가 서로 이제 연계가 되는 이런 측면으로 간다라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조금 더 보완할 만한 점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럼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 발굴과 또 도시철도 예산의 지속적 투입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부산시는 끊임없이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 예산은 꾸준히 투입될 수밖에 없고 투입돼야 된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연구 결과가 있듯이 지하철 운영 비용에 비해 이용 편익이 더 높게 나왔기 네.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공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대중교통 정책 발굴과 지하철 예산의 꾸준한 투입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꾸준히 높여내기 위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뭔가를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지하철은 벌써 40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가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에 대한 또 막대한 재원들이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의 정부나 부산시가 꾸준한 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지금 재원을 보게 되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건설비 네. 그리고 이제 노후 전동차 수리나 교체비 그리고 노후 시설들에 대한 개선 비용 이렇게 총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재원이 구분돼서 투입이 되는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할 때는 국비와 시비가 60대 40으로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명시돼 하지만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가 노후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제 명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관련해서 소요 예산은 일부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의 국비가 30이 되고 지방비가 70이고 노후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국비 지방비 각각 50대 50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해 있는 노후 네네. 전동차 교체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비처럼 국비가 4, 6 지방비가 4 이렇게 네. 좀 명시해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뭐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좀 네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과감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네네. 좀 많이 공감이 갑니다. 네네. 현재 도시철도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무임수송 부분입니다. 네네. 현재 부산의 현황과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네. 무임수송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년 이제 지하철이 이제 무임수송 비율과 손실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면요, 2018년도에는 1,300억 원이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만약에 100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는 28.5%가 무임수송 비율이고요. 2019년도에는 29.8%, 1,396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33%까지 증가를 했었고 규모 역시 1,400억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무임 수송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금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갈수록 무임 수송에 대한 비율과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산의 재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어쩌면 중앙 정부가 보존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에 상당수를 차지한 86% 정도가 이제 65세 노인분들이 이렇게 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임 수송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들을 단계별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반감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물론 그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일정 정도 왜 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왜 저런 그렇죠. 많은 지원금을 네, 1년에 네, 뭐 네. 수천을 지원하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은 한 번 더 좀 더 다르게 접근해봐야 될 문제가 네. 뭔가라면 일단은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과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다릅니다. 결국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도로에 대한 건설 비용 역시 막대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터널이라든가 대교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은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승용차 이용들이 좀 더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도로에 승용차만 있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어떤 혼잡이라든가 막대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통행도 좀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정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한편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역시 또 편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경실련에서 보는 대중교통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대중교통은 현대 도시생활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죠. 대중교통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 체증이 심한데 시내에서는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경 친화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은 개인 차량 대비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줄이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친환경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에 대한 결국은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네.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측면들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대중교통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직전에 이용객 숫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경우는 승객들을 많이 높여내기 위한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교통 수요를 반영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도시철도라든가 역사를 이제 생활 또는 문화 복합의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스마트 도서관이라든가 무릉 있는 발걷기 설치 그런 테마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역사를 좀 활용하는 것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백패스라든가 KBS와 연계를 좀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배차 간격을 축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로턴 터널을 이제 통과하는 유로 도로를 통과하는 거기에 시내버스를 많이 좀 신설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줘요. 네. 또 하나는 BRT 노선을 좀 더 많이 확충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복합환송센터를 설치하는 측면에서 좀 인프라라든가 시민 편의성을 높여내는 이러한 정책들을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중교통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계기로 부산 대중교통 정책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활발해지고 또 재정도 네네. 좀 더 과감하게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을 시민의 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운행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그간 부산 도시철도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조금은 사그러졌기를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